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범 18살 강모 군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강 군은 붓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0대 미성년자가 공범이라는 것도 충격적이고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소년법상 소년이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년법 55조에 보면 소위 소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분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이 되지 않았던 사건들 종종 목격하셨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명 붓다를 사용했던 이 강구는 18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대화방과 관련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거센 건 그만큼 굉장히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리고 이 대화방에서의 역할이라는 걸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는 나이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리 소년법상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들 그 내용들을 보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거 이 정도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더? 일단은 그건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이 붓다 이 강모 군의 역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방의 회원들을 모집하면 일단 이 대화방에 입장할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암호화폐로 모았죠. 암호화폐로 들어온 것을 현금화한 걸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제작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제작에 관여했다라거나 아니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가능하다면 그럼 형량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 강모 군은 범죄 수익은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텔레그램 그 대화방에서는 이 붓다 강모 군이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 들고 잠적했다 이런 소문도 돌긴 했거든요. 이 범죄 수익금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주빈과 공동 운영을 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배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읽힙니다. 일단은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죄단체 하면 조직폭력배가 있죠. 보통 두목이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눠서 유기적으로 이 단체가 움직여서 하나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통상 우리가 범죄단체 조직죄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번 사안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좀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범죄단체가 조직이 돼서 조주빈이 이제 제작부터 유포 모든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그 밑에 지금 붓다나 이기아나 지금 얘기가 나온 사마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수많은 여러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수익금의 배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도생으로 여기도 음란물을 유포해서 알아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저기도 알아서 가져가고는 구조라면 사실 개별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잘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강모 군은 내가 지금 음란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호기심이 있어서 들어왔었던 것이고, 범죄 수익을 추가로 나눈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최소 나는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범죄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조주빈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빈 범죄 수익 가운데 3천만 원 가량을 자신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3천만 원은 그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걸 카드로 쓰지 않고 현금화한 다음에 현금을 기초로 썼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규모가 나오면 그 당시에 검거 당시에 있었던 1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얼마가 더인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주빈이 본인이 집에서 현금으로 시켜 먹었다는 돈이 이 소위 말하는 공범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활동자금 같은 것들로 지급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사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공범들이 다 검거가 돼서 이와 관련된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일단은 입을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중간에 허점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범죄 수익 지금 예상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초기에 뭐 수십억 원대 얘기가 나왔다가 그렇죠. 이제 중복되는 회원들이 많아서 좀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일단 조주빈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지금 있어야 할 돈이 없어진 것들 그게 어떻게 나눠지거나 분배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걸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3일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동 성음란물 제작죄입니다. 네. 나머지 혐의를 모두 합쳐도 이거보다 중하진 않습니다. 사형을 제외하고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혐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인 예비 음모죄도 또 이제 그거는 추가가 됐고요. 여러 가지 또 아동 음란물 유포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관련된 혐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검찰이 일단 구형에 관련된 기준을 좀 변경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준대로 따른다면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 말씀하신 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의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네. 상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선고형이 감형이 된다는 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검찰이 구형 자체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건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하. 이쪽에서 아무리 중하게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기존의 양형 기준대로 선고를 하면 네. 괴리만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 음란물 제작 사범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전원 구속을 하고 주범인 경우에는 15년 이상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제작엔 관여하지 않았지만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아동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 실제로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구형을 7년 이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냥 유포한 사범 같은 경우에도 최소 4년 이상을 구형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동 음란물 소지죄죠. 네.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이 N번방의 회원들이 될 텐데 이제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소지, 그러니까 초범 이런 경우에는 벌금도 좀 상향해서 500만 원 정도까지 선고를 할 것이고 만약에 이걸 영리 목적으로 또 소지를 했다. 많은 양을 그렇다면 최대 2년까지도 구형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구형량의 기초에서 법원도 이제 선고형에 관련된 양형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전 운영자 왓츠맨이 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이 3년 6개월을 구형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뭐 이 정도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바꾸게 되면 네. 왓츠맨에 대한 구형량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형벌 소급하는 거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없던 죄가 생겼을 때 네. 들어가는 얘기고요. 기준을 바꾸는 건 중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입장에서 3년 6개월 구형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해서 또 N번방과의 관련성 등을 포함해서 구형을 대폭 지금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원의 선고형은 좀 별개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논란이 되는 건 또 다른 운영자 중에 하나였던 켈리라는 사람은 1년을 1심에 선고받았는데 이게 우리 구형량 아까 그 네. 바뀐 기준을 생각해 보시면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1년 고작 1년 선고가 난 겁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항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검찰 구형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켈리는 일단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항소를 안 하면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켈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해외 메신저 디스코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N번방의 성착취 동영상이 이 디스코드에서 네. 요즘 계속해서 재유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거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하.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냐의 문제는 분명히 남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류의 사실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일어나면 피해자는 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사기법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